네, 시작합시다. 극대극소와 그래프를 할 건데요. 오늘 순서는 일단 증가감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극대극소와 그래프까지 전부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 설명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쓸 게 되게 많아요.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우상향. 아, 맞는 말입니다. 우상향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학적으로. x1이 x2보다 클때 fx는 fx2가 작다. 아, 네네. 부등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는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부등호 표현을 해요. 첫 번째로 fx는 닫힌 열린 구간을 하자 그냥. 열린 구간 AB에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열린 구간 AB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하면 그 정의가 뭐냐면 x1하고 x2라고 하는 것을 AB에서 임의로 뽑아요. 제가 한국말은 다 안 쓸게요. x1과 x2를 AB 내에서 임의로 뽑습니다. 아무거나 다 뽑아둡니다. 근데 뽑을 때 만약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fx1이라고 하는 것과 fx2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하면 닫힌 구간, 이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고 불러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겨먹은 A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B 사이에서 그래프가 증가한다고 보세요? 감소한다고 보세요? 증가한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이 형태를 x1이라고 잡고 여기 나와 이 형태를 x2라고 잡으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x2가 fx1보다 큰 겁니다. 이게 우상향이에요. 됐죠?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이해하실 수 있냐면 fx라고 하는 것이 cd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반대겠네요. 그쵸? 감소라고 하는 건 x1하고 x2라고 하는 것을 임의로 cd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x1하고 x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fx1이 큰 거겠습니까? fx2가 큰 거겠습니까? fx1이 큰 거겠죠. 그래서 구간을 제가 만약 여기 나와 이 형태를 c라고 드리고 여기 나와 이 형태를 d라고 드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x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잡고 x2라는 것을 이렇게 잡으면 확실하게 x2라고 하는 것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 감소,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증가야. 다시 요즘 너네 합성함수 배우잖아, 그치? 그래서 증가 감소는 그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느냐 뭘로 하는 거냐면 그 x 좌표에 함수를 취해보는 거야. 함수를 똑같이 취해보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증가, 바뀌면 감소야. 됐지? 근데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 너네가 생각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포인트를 K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K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생각할 때 이 K라고 하는 곳에서 fx는 증가 상태인 것 같아? 감소 상태인 것 같아? 증가 상태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기울기로 판단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함수가 뾰족뾰족하게 나와서 K에서 기울기, 즉 미분이 불가능해. 하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상태도 뭐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증가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증가 감소를 무엇으로만 판단하기로 하냐면 부등호로만 판단하기로 해. 부등호로만 판단하기로 해서 세 번째 fx라고 하는 것이 x는 k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증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태라고 불러. 이걸 구간 증가라고 부르고 이걸 전별 증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증가합니까? 그 점에서 증가합니까를 판단하는 게 조금 달라. 조금. 근데 어쨌건 fx가 x는 k라고 하는 것은 증가 상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필요하거든. 충분히 작은 양수 h.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라는 얘기를 할 건데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하기에 진짜 작은 양수 너네가 생각해 이거보다 작은 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하나 잡아봐. 0 플러스? 숫자를 잡는 거니까 수를 직접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한 뭐 저번에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1해분의 1 잡아주더라. 1해분의 1. 좋아. 1해분의 1. 되게 작지. 그러면 1해분의 1. 공개가 해면 1해분의 1 라고 하는 이 형태의 1해 거듭제곱 을 하면 엄청 작겠지. 엄청 작겠지.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작은 숫자 잡아도 괜찮아. 어쨌든 충분히 작은 양수 h는 그런 걸 얘기해. 그러면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f k-h라고 하는 것과 f k라고 하는 것과 f k 플러스 h라고 하는 이 형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 상태라고 불러. 마찬가지로 뭐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지. 생각해보면 그래. 여기 나와 이 형태가 k-h라고 하면 여기 나와 이 형태가 k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이 될 거야. k에 완전 가까운 주변값. 그러면 여기 나와 이 형태는 점점점 뭐 하는 상황에 바뀌는 한 거니? 증가하는 상태가 바뀌는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해. 됐냐? 그러면 네 번째는 안 할 건데 fx라고 하는 것이 x는 k에서 감소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네 번째 그림은 안 그렸겠다는 얘기야. 감소 상태라고 얘기하면 쓰지 않을게. 충분히 작은 양수 h 똑같이 나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fk-h가 크겠냐 fk가 크겠냐 fk 플러스 h가 크겠냐 라고 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싹 다 뭐 해줘야 돼? 바뀌어줘야 돼. 됐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 엄밀하게 구간별 증가와 전별 증가를 나눠서 얘기를 한 거야. 잘 따라오셨지? 그러면 증가 감소의 연산을 잠깐만 해볼까? 증감의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덧셈 뺄셈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너네가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로 증가함수하고 증가함수를 더하고 싶어. 혹은 두 번째로 증가함수와 증가함수를 곱하고 싶어. 세 번째로 증가함수와 증가함수를 합성하고 싶어. 네 번째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합성하고 싶어. 합성이야 이거.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감소함수와 증가함수를 합성하고 싶어. 요즘 합성 배웠잖아. 감소함수와 감소함수를 합성하고 싶어. 일곱 번째로 역함수도 배웠잖아. 증가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고 싶어. 이거 인버스 역함수야. 역함수. 역수 아니고 역함수. 그 다음 여덟 번째로 감소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자, 시작할게. 이렇게 삐뚤어지니? 자, 증가와 증가를 더하면 무슨 함수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가 같아요. 곱하면요? 증가 같아요. 합성하면요? 증가 같아요. 증가하면요? 증가 같아요.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드린 것 뿐이에요. 참여라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뭔 거 같으세요? 감소? 얘는 뭔 거 같으세요? 증가 같으세요? 얘는 뭔 거 같으세요? 얘는 감소일 감소일 것 같아요. Y는 X 지금을 느낌상 얘는 뭘 것 같아요? 얘는 증가요. 얘는 증가할 것 같아요. 자, 진실을 따져보죠. 생각해봅시다. 지금 얘 맞았거든요. 무수히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 근데 6번 맞았거든요.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 증명을 해주면 너네가 틀린 걸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거야. 프루프. 만약에 fx라고 하는 것과 gx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무슨 함수로 잡냐면 감소함수로 잡도록 할게. 그리고 let hx라고 하는 이 형태의 함수를 fgx라고 하는 감소와 감수를 합성했다고 하자. 근데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x1과 x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gx1이 큰 거예요? gx2가 큰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g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였으니까? 감소함수였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상수값입니다. 상수값을 다시 정의역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걸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부등호의 방향은 또 뭐 해줘야 돼요? 또 바뀌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이 형태는 hx1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hx2라고 하는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시작과 끝을 볼까요? x1과 x2가 이렇게 시작을 했죠. hx1과 hx2가 이렇게 끝났죠. 부등호의 방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죠. 그래서 증가함수가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얘 뭐 같아요? 감소함수죠. 왜 감소함수냐면 증명 과정 중 부등호의 방향을 몇 번 바꿨겠습니까? 한 번 바꿨겠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예요. 됐죠? 감증이 왜 감소함수인지 아시겠나요? 부등호의 방향을 한 번 바꿨으니까. 만약에 합성을 할 때 감감증을 합성시켰어. 뭐야? 증가함수지. 감감감감. 증가함수지. 감소가 몇 번 있으면? 짝수번 있으면 합성시켰을 때 증가함수로 나오겠네. 그치? 우린 이런 얘기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증가 곱하기 증가 있잖아. 증가 곱하기 증가. x라는 함수, y는 x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지. y는 x 증가함수야?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두 개 함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 두 개 함수를 x와 x로 준비해 놓으려고. x와 x 둘 다 증가함수지? 곱해봐. x제곱 증가함수야? 아니지. 그래서 증가함수와 증가함수의 곱은 대표적으로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함수예요. 됐지?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지 못해. 이해하셨나?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 너네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여기다 써줄게.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을 시키면 뭐 나와야 돼? y는 x랑 항등함수 나와야 되지. 근데 항등함수는 y는 x니까 증가함수네.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fx가 증가함수라면 어떤 함수를 합성시켜야 증가함수가 나올까? 혹은 얘가 감소함수였다면 어떤 함수를 합성시켜야 증가함수가 나올까? 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증가함수에 누구를 합성시켜야 돼? 증가함수를 합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증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감소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고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고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 즉 fx와 f의 인버스 x는 증가와 감소의 운명을 무조건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버스가 붙어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소하로 바뀔 것 같고 감소가 증가로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 됐지? 요거는 책이 없거든요. 적어놓으셔도 돼. 증가함수 y는 x를 찍으면 그래서 증가함수. 그렇죠. 잘못 생각했어. 이게 표현의 노테이션 때문에 간혹가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쓰면서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증가감소가 궁금하진 않았고요. 미분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분을 배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증가감소를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면 미분이 증가감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가감소를 나타낼 때 부등호를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부등호를 쓰시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저 부등호 제가 마지막에 그 감소 합성하는 거 증명을 해드렸지만 저 부등호의 증명은 쉽지 않은 증명입니다. 저게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해드렸지만 저게 매번 저 부등식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와 미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의 미분의 관계가 무슨 얘기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요. 근데 결론부터 써드려요.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양수면 fx가 증가함수고요. fx가 증가함수면 f의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이 참이에요. 오른쪽. 두 번째로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음수면 fx라고 하는 것이 감소하고요. 이거 오른쪽이 참이에요. 감소하고요. 감소하면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오른쪽이 참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당연히 증명해 드려야 되죠. 그래서 프로프를 두 개를 해드릴 건데 프로프 1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양수일 때 f 프라임 x가 양수일 때 fx가 증가인 걸 밝혀드릴 거예요. 근데 fx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의 정의는 뭘로 판정하시는 거라고요? 방금까지 하셨듯이 부등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x1하고 x2하고 이렇게 놓기로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엇을 조사해 볼 거냐면 x2-x1분의 fx2-fx1이라고 하는 무슨 변화율을 조사해 볼까요? 평균 변화율을 조사해 볼 건데 이 평균 변화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적당한 f'C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값 정리죠? 평균 값 정리죠.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for some c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f'X가 무슨 수라고 얘기했죠? 양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f'C의 값도 무조건 무슨 수 나와야 되죠? 양수 나와야 되죠? 그럼 f'C가 C값이 누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분모는 양수거든요. 그럼 분자가 뭐가 나와야 되죠? 양수가 나와야 되죠? 분자가 양수가 나올 거면 fx1이 큰 거예요? fx2가 큰 거예요? 예, 시작과 끝을 보시면 부등호의 방향을 유지했죠. 예, 그래서 참이에요. 됐지? 두 번째 프로프 2 fx라고 하는 것이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f의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대한 증명이에요. 근데 fx가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 fx가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x2-x1분의 그냥 쓰자. x2-x1분의 fx2-fx1이라고 한 이 형태를 두 개를 잡으면 이렇게 잡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는 0보다는 뭐 해줘야 돼? 증가함수니까 커야겠지. 왜냐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분모 양수고 분자도 양수일 테니까.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리미트 x2라고 하는 것을 x1으로 보낼까 해. 그러면 리미트 x2를 x1으로 양쪽에다가 보내는 거야. 그럼 양쪽에다가 보내면 이거 뭐가 붙어줘야 돼? 등호가 붙어야 돼. 기억나? 그러면 등호가 붙기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가 누구의 정의지? 미분의 정의지. f' 누구의 정의야? x1의 정의지. 그러면 f'X1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0보다는 뭐 한 거지? 크거나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x1은 임의의 포인트니까 증명 끝이야. 괜찮아? 밑에 건 증명하지 않아.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은 참인 거냐면 오른쪽 방향은 참이야. 오른쪽 방향. 아니, 맞는 거야. 오른쪽 방향 참이야. 그래서 너 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 방향이 좀 문제야.
요 반대 방향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야. 이 반대 방향도 일반적으로 거짓말이고 얘가 거짓말이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반대 방향도 거짓말이고 이쪽으로 가는 반대 방향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요? 라고 하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fx가 증가함수라고 할 수는 없어. 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상수함수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푹 상수함수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f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f 프라임 x는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는 것을 잡았을 때 x2가 더 크지만 둘의 함수값이 뭐해져 버렸어? 같아져 버렸지. 왜냐하면 증가의 정의에 등호는 없거든. 그래서 이 함수는 증가함수라고는 말을 못해.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그러면 증가함수면 무조건 미분값이 양수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대표적인 게 y는 x의 세제곱이야. y는 x의 세제곱은 여기 나와 있는 0,0포인트에서 미분값이 0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 프라임 0은 0이라고. 하지만 x의 세제곱은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아도 x1하고 x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x1의 세제곱과 x2의 세제곱은 무조건 오른쪽이 크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맞기는 하지만 미분값이 뭐가 나오는 포인트도 있었던 거야? 0이 나오는 포인트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돼요. 됐지?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좀 해드리면 당연히 제일 큰 영역이 누가 되는 거냐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제일 큰 영역이에요. 이게 제일 큰 영역이고 f가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영역이에요. 그리고 f 프라임이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조그마한 집합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이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쉼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됐죠? 근데 f가 증가인데 프라임이 0보다 크다에 안 들어가는 게 요 x의 세제곱처럼 미분값이 0이 되는 게 있기는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는, 즉 다시 얘기해서 미분값 0인 걸 포인트로 갖는 아이들은 증가함수지만 프라임이 0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런데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아이들은 미분값이 0인 걸 포인트로 갖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푹 쉬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즉 미분값이 0인 걸 뭘로 갖는다면 구간으로 갖게 되면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설명을 써놔야 돼. 이거 나중에 보면 그냥 지렁이 3마리처럼 보인다고. 알았음? 그러니까 미분값이 0인 걸 포인트로 갖는 건 괜찮아. 증가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하지만 구간으로 갖는 건 안 돼.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게 제가 엄밀하게 적어드려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제가 엄밀하게 적어드려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상수 함수만 제외한다면 요 두 개의 얘기는 뭐 한 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증가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증가함수라고 하면 프라임이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프라임이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고 좀 러프하게 생각하기로 해. 상수구간만 없으면 똑같은 거니까. 됐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로 판정하기로 하는 거고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 함수로 판정하기로 하는 거야. 즉 이제부터 증가 감소,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 감소는 F'의 뭐가 담당하게 될 거야? 코가 담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배우는 거야. F'X를 왜 배워요? 라고 하면 fx의 증감을 나타내기 때문이야. 더 정확하게 fx의 증가 감소가 f'x의 부호와 관련이 있어. f'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fx가 증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 이렇게 판정하기로 해. 물론 무슨 함수 구간을 제외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상수함수 구간은 제외하고. 이거 넣으면 그때부터 또 복잡해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상수함수 없는 걸로 러프하게 생각하기로 해. 이해하셨지? 상수함수 있으면 그때 생각해. 예, 여기까지가 증가 감소와 미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해드린 거냐면 페이지로는 161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해드렸고, 됐죠? 16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까지 해드렸고,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극대극소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